네, 경기도 남양주의 평내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진용성입니다. 부족한 발표지만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 초등 사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내초등학교의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을 할 때에 좀 상황 맥락을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좀 더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학교가 63년도에 두 개의 작은 학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49학급까지 커졌다가 이 주변에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다 빠져나가시면서 현재는 12학급에서 조금 회복돼서 17학급 정도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이 평내초에 가서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 들으면서 도움 받으면서 VR 스포츠실이나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강드림학교, 뭐 바닥 그림 사업 이런 거에 신청을 해서 이제 그런 맥락적으로 학교에 그 체육관이나 체육시설들을 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맥락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닥 그림 사업,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더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신청해 가지고 저희 그 공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VR 스포츠실 조성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돼서 이걸 이제 벌써 한 3년째 이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부터 경기도가 건강드림학교를 이제 영양, 특수, 보건, 체육 선생님들이 다 연합해서 아이들 맞춤형 운동 처방이나 맞춤형 수업 프로그램 같은 걸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평내초가 이걸 운영하면서 관련된 이제 조금 예산을 활용해서 물품도 준비하고 여건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의를 열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뭘 조금 나눠드릴까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에릭 요한슨의 Looking for Star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초현실주의 그림인데 그림을 잔잔히 보시면 별을 본다는 건데 별이 다 어디에 와 있죠? 네, 별이 다 바닥에 있죠. 그래서 체육원 활동이라는 것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초등 단계로서 저는 그런 그 길은 찾아야 할 것은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한 학교로서 그냥 흔한 체육 선생으로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연결하며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안에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에 저희 동료 체육 선생님들께서 뭘 해오셨는지를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체육원 활동 저희 자료집이죠. 너무 잘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저희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그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놀지 않는 아이들을,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을, 체육 시간에도 사실 그런 아이들 정말 많잖아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보상을 준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향에서 환경을 조성하게 하고 실제로 한번 해보게 하고 놀이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걸 위해서 교내 대회나 아니면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하자라는 게 이 체육원 365 플러스 활동의 어떤 방침인데요. 그거 안에서 우리 학교체육 소위원회나 동료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5가지의 별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별은 우리 선생님들이 소속된 학교에서 이미 다 있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공간을 만들기예요. 건강드림 활동을 했던 그런 저희 학교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존을 이 365 활동에 연계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라는 그 정도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바닥 그림 존, 바닥 놀이 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보고 활용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저부터 제가 먼저 좀 알고 저에게 익숙하고 제가 할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교사 동아리, 교사 전학공에서 이걸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체육 수업에 활용해 보는 거예요. 체육 수업에 5학년이든 4학년이든 6학년이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평가를 위한다기보다는 이건 아이들이 움직이기 위한 재미있는 놀이 활동들이 많고 당장 움직이는 쉬운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턱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체육 활동의 여는 활동식으로 좀 활용하거나 저는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으로 4학년 3반을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거든요.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외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초등은 배드민턴과 피구 클럽 그리고 365 플러스 체육원 활동 클럽을 아예 그냥 저희 반 스포츠 클럽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학생 자치활동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 같은 것과 연계해서 문화를 만들자. 아이들이 움직이는 문화, 건강하게 노는 문화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랄지 아니면 놀이체육 수업이랄지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을 만들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있어요. 공 던지면 스크린에서 터지고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 자전거를 타면 포인트가 올라가고 양궁을 쏘면 양궁이 맞춰지는 그런 스포츠실에서 그 스포츠실에 있는 활동들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좀 여는 공간으로, 그리고 저희 체조실이 있는데 그 체조실에서 아이들이 춤 연습할 수 있게끔 좀 열어주고, 그리고 저 공간은 제가 운동부 씨름부를 또 담당하고 있는데 씨름부 아이들을 위해서 조성한 체력 단련실인데, 가만 보니 우리 아이들 일반적인 팝스 여러 등급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 활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래 이제 공간들은 저희 체육원 활동의 초급 단계, 초등 단계는 아니고요. 초급 단계의 그 항목들이 플라잉 디스크, 배드민턴, 림보, 줄넘기, 진놀이, 술래잡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운동장에 구역을 나눠서 여기서는 줄넘기를 하고 여기서는 진놀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눴습니다. 근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지가, 저도 바로 지금 저기 이제 부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지난 겨울에 이 체육원 연수를 처음 핵심 강사로 전수를 듣고 1학기 동안 실천한 결과를 우리 송구하지만 우리 동료 선생님께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런 맥락에서는 아직 좀 조성돼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식의 변화를 좀 추구했던 거죠. 기존에 저희 학교 공간 안에 있는 다양한 체력의 존들을 이 체육원 활동을 위한 그 공간으로 조금씩 옷 입혀 보는 거죠. 필요한 도구들은 조금 더 사서 그 공간에 채워 넣고요. 두 번째입니다. 일단 저부터 재밌고 저 옆반 선생님이 재밌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시간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6월 14일 제가 이제 체육원 활동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 부장님, 요 자료집에 보면 유튜브에 영상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 보시고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도구는 제가 체육관에서 꺼내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놨거든요.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혹은 전학공 활동에서 요거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학교 자체적으로 가졌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셔야 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알아야 능숙하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365 예산 가지고 교사 동아리 운영을 위한 걸로도 유연하게 사용 배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장점이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내인데요. 체육 수업에 아까 활용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 반, 4학년 3반의 동아리 계획서입니다. 4월은 약간 그 아이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5월에는 플라잉 디스크 연계 놀이를 했는데, 왜냐하면 5월에 4학년 체육과 교육과정에 플라잉 디스크가 나와요. 그래서 백핸드 던지기, 포핸드 던지기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재미있게 디스크 숫자 놀이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체육원 활동에 해서 그걸로 아이들이 서로 재미있게 표적지에 떨어지면 그걸로 산수를 하는, 수학을 하는 그런 놀이들도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육 수업에 연계해서 하고, 지난 6월에는 영교시에 아이들 좀 일찍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줄넘기 할 수 있도록, 저희 학교는 1교 1기가 줄넘기거든요. 그래서 줄넘기인데 그냥 줄넘기가 아니라 뭐 마중줄, 배웅줄 해서 긴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체육원 활동 안에 있는 줄넘기 활동을 아이들한테 안내해서 선택해서 진행해보게 해라. 뭐 그런 맥락이고, 9월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술래잡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0월은 피구와 배드민턴을 좀 본격적으로 학교 안에 리그전, 체육원 활동 연계해서 리그전을 하려고 하고요. 11월은 축제식인데 대회가 아니라 챌린지 형식으로, 되게 많은 챌린지 아이들이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사실 저희가 챌린지 활동들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 연계해서 12월 달에는 저희 체육원 활동 고급편에 보면 셔틀런 활동을 약간 놀이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4학년은 팝스가 선택이지만 요 취지상 아이들을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평가가 아니라 활동하는 거네, 놀이하는 거네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이들이 건강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12월 달에는 저 팝스 연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가 지나면 저 결과들을 또 어떤 공간을 통해서든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과정 이외 학교 스포츠 클럽인데요. 배드민턴과 피구 클럽은 이제 사실 체육원 활동의 예산들을 많이 활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한동안 없어진 학생 심판을 다시 한번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했습니다. 피구협회와 배드민턴 협회에 전화 드려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 심판 좀 양성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고학년 중심으로 사실 많이 진행했는데, 그 아이들이 심판 교육도 받고 저희 관내 구리 남양주 스포츠클럽 대회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2학기 때 교내 리그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전이지만 그 앞에 체육은 365 활동 이라는 네임이 붙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 심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런 단계적인 지도가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체육 수업에서 해보는 거예요. 정말 연계해서 하실 만한 좋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하는 식으로 체육 수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동아리 활동,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 전 초등입니다. 교육과정 외 동아리는 없고요.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에서 스스로 아이들이 조금 해보게끔 소그룹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해서 반별 대항전이나 그런 리그전과 연계해서 함께 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적어봤더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 따스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체육 여러 가지의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업들에 이 체육원 365 플러스 활동을 잘 연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을 데리고 365 활동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지역 뉴스에 나온 장면인데 저희 반 아이들이에요. 뭐였냐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어깨동무 챌린지라고 해서 키즈런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아이들 신체 활동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중요한데 이 키즈런 활동이 기반이어서 그 물품을 사려면 사실 아시지만 한 5, 60만 원 정도 이상 들어요. 그래서 그거가 학교에 없는 물품들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스피드 레더는 저런 그 아스팔트 위에서 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아시죠? 붕 미끄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그림을 그렸어요. 분필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창체 시간에 자 우리 이거 지금 설치 미술 하는 거거든 하면서 설치 미술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바닥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크로스업도 바닥 그림으로 그리고 스피드 레더도 바닥 그림으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학교 안에 있는 여건을 활용해서 없는 것들은 학교 안에 있는 물품 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하는 장면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했더니 저게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3월에는 아이들한테 좀 소개를 했습니다. 365 활동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건데 아마 다 우리 부장님들 아시겠지만 좋은 자료집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진흥회에서 잘 만들어 주셨고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집필위원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딱 보고도 그냥 바로 수업하실 수 있게끔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도 바로 수업하실 수 있게끔 자료집을 잘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더하기 바코드가 있는데 바코드를 스캔하면 설명하는 영상 한 8분 정도가 돼요. 그럼 아이들하고 한 영상 보고 바로 나가서 놀기에 정말 좋은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아이들한테 소개해주고 그 목차를 아이들한테 쭉 나눠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거에 표시해보고 해보고 싶은 거에 표시해봐.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그 목차를 보고 쭉 내용을 소개해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계획을 쭉 짰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스포츠클럽 활동에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좀 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상당히 많은 시간 다 해봤어요. 해보고 운동장에서도 해보고 공간이 생기는 곳마다 틈새 공간을 찾아가서 거기서 한 번씩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위험한 좀 안전에 조금 걱정이 되는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365 활동은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서 선생님이 심판 보지 않아도 소규모로 특별한 도구 없이 할 수 있게끔 구안된 건데 심판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위험한 것들도 있고요. 에너지 충전 진놀이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저기 옷이 다 뜯겨질 뻔했어요. 하다가 잡기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공간에서 해보면서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안전규칙을 더 넣어야겠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창체 시간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변형한 게임들을 만들었어요. 줄넘기가 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줄넘기시죠? 꼬마야.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이비스 페인트와 북크리에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4학년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보시면 제가 좀 고마웠던 건 저기 주의해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저런 말들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말들을 예쁘게 컬러로 출력해서 그 공간에 붙여놓으면 저희 반만이 아니라 옆반이나 저학년 아이들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술래잡기 놀이가 많이 있는데 초능력 술래잡기라고 아이들이 개발을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초능력은 정말 다양한 초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도 돼? 라고 할 정도의 초능력들이 있는데 그 초능력 술래잡기로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술래잡기 놀이 우리 365 자료집에는 없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서 이게 공모전, 저희 학급 자체 공모전을 했죠. 단 조건은 있어요. 규칙은 간단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준비물은 많지 않아야 되고 짧은 시간에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라는 것들을 꼭 얘기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초급의 활동도 나와요. 공 피하기. 저희 반 아이가 만든 거예요. 그냥 공 피하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위에는 타락천사 피구인데 제가 이제 체육 연수를 받고 수호천사 피구를 저희 반 아이들하고 했어요. 지켜주는 피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변형해봐 했더니 타락천사 피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 맞춰도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악역을 자처하는 그런 피구를 하더라고요. 여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수영하고 안전규칙 안에서 같이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거를 북크리에이터에서 만들고 저희 반 패들렛에 올리고 친구들의 평가를 받아가면서 다듬어서 같이 다음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에 나가서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우리 365 활동의 개념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활동의 신체 활동을 증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학생의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해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틈새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소수별로 참여하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봤어요. 근데 모든 학생한테 놀이가 되려면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스포츠 클럽으로 올해 처음 나이스의 탭이 365 플러스 활동이 생겼죠. 스포츠 클럽에.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담당으로서 옆반 선생님한테 우리 동학년에게 선생님들 우리 올해 안 그래도 3, 4학년 아이들 코로나 직격탄 맞아서 체육활동 많이 못했는데 365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 초등은 사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줄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줄넘기로 다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년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어렵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 어떻게 냈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합동체육을 제가 제안했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1반, 2반, 3반 다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365 활동을 진행했어요. 선물도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당장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같이 하면서 즐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혼자 말고 같이 하면서 즐거운 것들을 보시면서 해볼만 하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혼자 하던 것을 저희 반 혼자 하던 것을 4학년 전체에 일단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합동체육으로 약간 조금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디어는 그 아래에 틈새 시간을 조금 눈여겨봤어요. 사실 초등은 물론 중간놀이 시간이 있는 초등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많이 있으시고 블록놀이를 하시면 사실 그 틈새 시간이라는 것이 거의 교실을 옮기는 시간으로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틈새 시간을 계속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확보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담임교사의 임장지도 안에서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틈새 시간은 곧 틈새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아이들이 틈새 시간마다 자주 머무는 공간들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냐면 이런 공간이요. 복도. 그리고 본관과 후관 사이에 그 좀 차들이 가끔 주차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옆반, 저희는 아까 제가 소개드렸지만 49학급에서 12학급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많아요. 그런 교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간은 사실은 약간 물론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하지만 가면 안 되는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간들에 아이들이 머물러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야, 저 틈새 공간을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주자. 저 금지 공간을 돌려주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유휴교실에 1반, 2반, 3반, 저는 이제 4학년에 3개 반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 반만 했어요. 시범적으로. 근데 합동체육을 하면서 1반 선생님하고 2반 선생님이 너무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될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반, 2반, 3반이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표, 틈새 시간표를 만들어서 그 교실에서 붙였어요. 재밌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정말 쉬는 시간에 가서 너무 즐겁게 놀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즐겁게 노는데 문제가 생겨요. 꼭 돌아와서 재밌었다가 아니라 얼굴이 빨개져서 화가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매번 쉬는 시간마다요. 저는 속상하죠. 어떻게 하지? 생각보다 규칙이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가가볼이라는 걸 연수를 받아서 같이 노는데 1반의 가가볼, 2반의 가가볼, 3반의 가가볼 규칙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학년 다모임을 하자. 그 시간에 우리 같이 규칙 이야기하자. 그래서 한번 채널을 맞추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얼굴이 붉어서 화나서 돌아오는 일이 줄었어요. 같이 놀아요. 예, 그리고 그 틈새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교사의 시선이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 우리가 놀만한 공간. 창체 시간에 미스를 줬더니 아이들이 정리한 거예요.
아이들이 정리한 걸 제가 워드로 타이핑했는데,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자, 패드를 들고 가서 공간을 찍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적어 안전과 규칙을 한번 생각해보자. 혹시 놀이기구가 필요하면 적어. 선생님이 한번 구입해 줄게. 이런 식으로 미션을 줘서 아이들한테 줬더니, 자, 이게 저희 학교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자, 이런 공간을 아이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여기서도 놀 수 있어요. 여기서도 놀 수 있어요. 잠겨 있었던 공간이에요. 저 모래놀이장도 그렇고 잠겨 있었던 공간에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도 재밌게 놀 수 있겠네요 하는 자기들만의 아이디어를 북크리에이터에 정리해서 녹음까지 하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해서 너무 재밌게 발표를 저희가 했고, 이거 2학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년군 저학년 아이들 데리고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소규모 수준별로 참여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규모는 다른 말로 교사가 부재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안하공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남을 배려하는 식의 축구하지 않아요. 태클을 해도 무슨 프로 선수처럼 태클해요. 정강이 보호대도 없는데 막 그냥 엄청난 몸싸움을 하고 나서 엄청난 또 엄격한 규칙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몸은 컸는데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너무 적어요. 그런 아이다 보니까 규칙을 이야기하고 그런 도구들을 좀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잘 노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큰 풍선이 보이시죠? 저게 슬라임에 클레이를 섞고 화장실에 있는 물비누를 섞어서 만든 커다란 놀이에요. 너무 재밌어 하는 놀이에요. 저 여자아이는 체육원 활동도 안 하는 아이들인데 저걸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정말 네, 반죽의 달인이고요. 저 활동을 너무 협응성이 높게 잘 만들어내는 거죠. 와, 그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요즘에 테이프공이라고 해서 테이프공 많이 만들거든요. 그걸로 축구를 해요. 근데 그건 꼭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하고 돌아와요. 안 되겠다. 도구를 사주자. 그래서 체육원 활동 예산 받은 걸 가지고 이런 꾸러미를 반에 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틈새 시간에 틈새 공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좀 남겨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챌린지 활동. 그러니까 스스로 좀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좀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저희 반 아이들이 영상도 찍고 북크리에이터로 만들어서 그 자기만의 만든 체육원 활동들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학교 방송에 좀 보여주고 다 같이 놀게 해보자. 이게 두 번째 2학기 미션이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가족이 함께 체육원 활동을 하게 하자. 저게 이제 마지막 미션인데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도가 학교 안의 지도였지만 저 지도가 우리 학교 주변의 지도를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2학기의 꿈입니다. 네. 아까 처음의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의 사진, 이 사진이었죠. 멀리 있지 않고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선생님들 이미 하고 계신, 우리 동료생들 하고 계신 그것이 충분히 체육원 활동에 연계될 수 있다고 보고 아이들이 머무르는 공간, 아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에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체육원 활동이 예산 지원도 받아가면서 의미 있게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